오늘 소개드릴 책은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지은이 아즈마 가나코, 옮긴 이는 박승희, 펴낸 이는 정원정 김자영, 펴낸 곳은 즐거운 상상입니다. 저자는 우선 냉장고가 없어요. 식료품은 필요한 양만 사고 상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은 며칠 이내에 먹어 치웁니다. 일단 슈퍼마켓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냉장고에 쟁여두는 일은 없습니다. 세탁기도 없어요. 보통의 경우 옷이 더러워지는 주된 원인은 땀과 때, 먼지인데 먼지는 솔질을 하면 깨끗이 제거됩니다. 세탁은 손빨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 청소는 빗자루와 걸레를 사용해요.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 총 7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많이 쓸수록 더 건강해지는 몸과 머리입니다. 저자의 할머니는 현재 93세지만 지금도 혼자서 잘 지내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오랫동안 당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나 뇌는 우리가 쓰지 않은 몸의 기능들을 빨리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편하게 지내는 건 긴 안목에서 보면 좋지 않은 거겠죠? 여기서 저자의 할머니는 아직까지 지팡이 없이 꼿꼿이 걷고 당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합니다. 그건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의 머리와 몸을 쓰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둘째, 텃밭 가꿔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입니다. 먹을 것을 직접 기르면 절약도 되고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도시 생활자라도 베란다를 이용해 텃밭을 만들 수 있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것은 새싹 재배예요. 식물의 싹을 키우는 건데 콩나물이나 무순을 많이 키운답니다. 샐러드에 넣는 어린잎 채소나 파 등은 화분에 재배할 수 있습니다. 딸기도 화분에서 간단히 키울 수 있죠. 잘 키우면 한번 심어 몇 년씩 따먹을 수 있습니다. 가정 원예와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만들면 비료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이용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밭이나 정원이 없어도 화분이나 스티로폼 상자를 활용해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심플하고 소박한 식사입니다.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식사는 혈압을 높이는 식사, 햄버거, 스테이크, 닭튀김, 불고기 등 이러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죠. 차분한 식사를 통해 노후까지 즐겁게 식사합시다. 가능하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생산된 것,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안심할 수 있겠지요. 제철 재료는 맛도 좋고 값도 싸고 무엇보다 영양가도 가장 높아요. 제철에 나는 것이 아니면 그만큼 설비비와 연료비를 들여 키워야 하고 쓸데없는 비료나 농약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겨울이 제철인 식재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많고 여름이 제철인 식재료는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많죠. 제철 음식을 먹으면 더위나 추위에도 강해져요. 제철 음식은 건강면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최고예요. 넷째, 옷을 줄이면 시간과 돈이 생깁니다. 우리가 안 입는 옷은 바자회나 헌옷을 모으는 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렇게 줄인 뒤에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옷을 줄여서 생기는 단점보다 줄여서 얻는 장점이 더 큽니다. 옷을 줄이면 그만큼 방도 깔끔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시간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죠. 옷이 줄어들면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납과 손질하는데 드는 수고도 사라져요. 옷을 사는 돈과 시간, 옷을 보관하는 장소, 옷을 고르는 스트레스와 시간, 옷을 줄여 심플하게 코디하면 그만큼의 돈과 장소와 시간이 확보됩니다. 다섯째, 오래된 것은 그 세월만큼의 가치가 있다입니다. 앞으로는 특히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해요. 새로 지을 경우 요즘 같으면 짧은 기간에 단독주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은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자는 사는 집은 건축된 지 60년 된 집이에요. 그래서 60년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60년은 걸리니까요. 집을 거쳐준 목공소부는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집을 지으려면 기술도 돈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집을 잘 샀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섯째, 물건의 인생을 생각해 순환시키기입니다. 생태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건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자는 물건을 살 때 항상 순환시킬 것을 생각하여 가구도 오래된 것이나 중고 앤티크 제품을 찾죠.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고 필요 없어지면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팔 수 있어요. 물건을 자신만 소유하고 버린다는 것은 흐름을 끊는 일입니다. 물건의 인생을 생각하면 쓰레기를 버릴 때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게 되죠. 게다가 집안에 물건이 많아지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물건이 없으면 찾지 않아도 금방 눈에 띄고 일일이 파악하기도 쉬워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시간은 길이보다 밀도가 중요합니다. 생활을 즐기면 시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저자는 시간의 길이보다 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엄청나게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각을 중시하는 거예요. 주변의 평가보다는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은 타인의 생활과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고급차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급차를 갖고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령 고급차를 갖게 되더라도 또다시 더 위에 있는 것을 탐하게 되고 다시금 불행해지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요? 끝으로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밀도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